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국가에서 내놓은 아파트 정책, 바로 요 지분형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때 최근 몇 년 동안 영끌이라는 파도가 한 차례 왔다 갔죠. 이제 한번 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끌이 아니라 지분형 아파트다, 투자자들이 이런 말들도 많고, 그러면 이 대체 지분형 아파트가 뭐길래 영끌 말고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분형 아파트에 대해서 기사들이 속속히 좀 나온 글들을 보면 조금 잘못 알려진 진실도 있어서, 진실이라기보다는 사실이죠. 사실도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사에서는 자극적으로 1억 갖고 10억을 만드는 그런 아파트 정책이다, 이거는 집을 최소 가격을 10억으로 맞추는 그런 정부 정책의 행위이다 라는 비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지분형 아파트에 대해서 찬성한다, 아니면 뭐 반대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1억 갖고 10억씩 사기라는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아닌 부분이 더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대체 영끌이 아니고 지분형 아파트라면 어떤 걸까? 대충 감은 옵니다. 지분을 조금 일부 매입을 해서 내 아파트로 사서 나중에 조금씩 갚아 나가면 내 지분이 100% 되면 그때 완전히 내 아파트가 되는 거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게 맞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분형 아파트도 대출 아파트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국가에서는 이 지분형 아파트를 아파트 정책으로 내놓았냐? 영끌이라는 게 바로 가계대출의 주범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청년들에게, 집을 사야 되고 집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한번 펼쳐보자 라는 뜻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고 계신 분들도 아직 많은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일단 재밌게 봐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너무 욕하지 말아주시고요. 응원해주세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점점 대선이 6월 초죠. 제 대선이 한번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 정책 관련된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던 게 바로 이 6월 중 세부적으로 발표한다는 지분형 모기지론. 이게 뭐죠? 아파트 정책이죠? 아파트 정책인데요. 지분형 모기지론이라는 게 6월 중으로 세부적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대체 뭘까라는 걸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영끌러들이 이제 시장을 포화 상태로 만들었죠. 포화 상태로만 만들면 되는데 가계부채를 키운 주범입니다. 이러한 영끌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분형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이 상품이 흥행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6월에 세부 발표가 나오면 좀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잘 쓰면 정말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은데, 잘못 쓰다가는 또 투자자들한테, 어려운 서민들이 아니라 투자자들한테 멍석 깔아준 행위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죠. 예전부터, 사실 지금까지도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부동산 폭등하던 시기 때 보면 요 19년부터 24년 5년 만에 바로 가계대출이 1,500조에서 1,800조, 약 300조 이상 가계대출이 증가하게 된 주범입니다. 그리고 영끌 덕분에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9억 7천에서 12억 7천으로 약 5년 만에 3억이 올랐습니다. 더 오른 데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 할 수가 없고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다 보니 대한민국은 결국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된 건데요. 이에 따른 이제
국가 정책으로 나온 것들이, 아파트 정책으로 나온 것들이 하나하나씩 나왔다 들어가기도 하고 더 좋게 수정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나올 게 바로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분형 모기지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분형 모기지의 상품이 뭐고 도입비용은 무엇인지 간단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의 일부 지분을 정부라고 한다면 주택금융공사가 되겠죠. 또는 뭐 공공기관이 함께 소유하고 그만큼 이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의 주택금융 상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내가 뭐 7, 80%를 대출받아서 사야 됐던 일반 대출이라면 집을 갖다가 일부 지분을 뭐 4, 50%를 국가에서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같이 공동 투자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그래서 굉장히 현명하게 쓰면, 비율을 적정하게 쓴다면 좋은 주택금융 상품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게 과연 내 집 마련을 돕는 행위인지 아니면 시장을 더 앞으로 과열시키는 상품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주택은 이제 주식처럼 공공이나 민간의 투자금을 끌어와서 매수자의 은행 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대출 부담이 지금 앞서 말한 대로 가계대출이 300조 이상 5년 만에 늘다 보니까 대부분 이 300조 안에는 대부분 7, 80% 아니 80, 90%가 다 부동산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연끌만 하면 괜찮은데, 연끌이라는 건 뭐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못 갚으면 경매당하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수준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런 이제 벼락 거지가 되는 사람들을 좀 막아보자, 최소한을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이제 지분형 모기지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분형 모기지를 만들면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전세보다 당연히 낮은 주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보통 전세랑 매매랑 비교할 때 매매를 선택하게 되면 생각보다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를 선택하는 거죠. 전세를 선택해서 돈을 좀 더 모으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지역과 집을 매매하는 건데, 이 지분형 모기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세보다 더 낮은 주거 비용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전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전세와 달리 전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죠. 예. 물론 돈을 자기가 모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위험성도 있고 보증금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여타저타 되게 귀찮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좀 큽니다. 그런데 이 지분형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왜냐? 어쨌든 간에 지분을 국가로부터 지분을 투자받아서 내 집을 산 거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또한 내 거다. 물론 이제 기금과 요거를 같이 나눠 갖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세 차익도 남겨먹을 수 있다. 하지만 전세는 절대 시세 차익이 불가능하죠.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리스크를 기금과 분산합니다. 그러니까 빚 부담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집값 하락하게 되면 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짜여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어쨌든 간에 요 지분형 모기지가 이제 국가에서 내놓은 요 상품의 기대 효과는 꽤 위력적입니다. 요 4가지가 모두 정말 사실대로 맞게 운영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청년 입장에서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전세를 선택할 이유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지분형 모기지는 뭐냐? 이 기본 구조를 알아야겠죠. 이 지분형 모기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구매자에게
지분 투자를 제공하고 나중에 주택을 판매할 때 발생한 차익을 분배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서 계속 말씀을 다른 형태로만 드리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건 10억입니다. 내 돈 10%, 1억 갖고 나중에 9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9억이 일반 대출로 하게 되면 이 9억이 그냥 대출이 됩니다. 이 9억에 대한 원리금을 내야 되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1억 갖고 9억의 대출을 받는데 9억 중에서 약 40%, 4억에 해당하는 거는 국가에서 지분으로 투자를 하고 5억에 관한 것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채워놓으면 나는 1억 갖고도 10억짜리 집을 사지만 실제 원리금은 5억에 대한 것만 내면 된다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기사들은 대부분 이렇게까지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세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안들이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정책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올 정도로 국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무시한 채 모두 기사에서는 요 1억 갖고만 10억 집을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다. 5억 대출만 받아서 원리금을 내고 나머지 4억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는 10억까지 집을 살 수 있고 이제 시세 차익을 나면 나눠 가질 수 있다. 요렇게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틀린 사실은 아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보면 이게 아니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기본 구조는 지분형 기본 구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공공기관이 지분을 나누어서 소유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4억 원이다. 공공기관이 40% 지분을 가진다면 구매자, 매수자는 2억 4천만 원만 저희가 부담하면 되는 거죠. 1억이 내 돈이면 1억 4천만 원만 대출을 받아서 2억 4천만 원만 부담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이 4억을 부담을 한다. 구매자는 자신이 소유한 지분만큼 거주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실거주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상이나 조건이 있는데요. 주택가격, 지역 조건 보면 지분형 모기지의 적용 대상 주택가격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은 10억 원이고요. 경기도는 6억 원, 지방은 4억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4억이나 6억이 무시된 채 10억에 대한 서울의 싼 저렴한 아파트만 놓고 말을 하기 때문에 다 10억 이하 집을 내 돈 1억만 있으면 10억 이하의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팔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걸 좀 알고 보셔야 됩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수익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바로 수익 공유형이 있고요. 손익 공유형 두 개가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은요. 5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고 10년 이상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6월 중 이제 세부 디테일 방안이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역별로 한도 주택이나 한도액이 적용되는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이 지분을 그대로 정부가 그대로 똑같은 비율로만 투자를 해서 사주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집이 있고 예를 들어서 40%의 아까 4억짜리 집이라고 했죠? 4억짜리 집을 40%의 정부가 지분을 매입한다라고 하면 1억은 내 돈이라고 친다면 3억을 아니죠. 1억 6천이죠. 1억 4천이네요. 네,
1억 4천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 1억과 2억 4천으로 돈을 내고 40%는 정부에서 지분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바로 이 1억 4천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원리금이라는 걸 내고요. 40%에 대해서는 무엇을 내느냐? 바로 임대료 쪽으로 월 임대료를 낸다고 합니다. 지분을 어쨌든 같이 투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1%대 금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1%가 될 거라고 해요. 이런 일부의 임대료를 내면서 내는 겁니다. 즉 구매자는 요 1억 4천에 대한 원리금, 은행에 대한 원리금과 그리고 지분 40% 매입한 거에 대한 임대료를 낸다. 네. 뭐 임대료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렌트비를 내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지분형 모기지는 수익 공유형과 손익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 형태가. 일단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뭘까요?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일부 수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대신에 저리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건 약간 좀 대출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고정 대신에 국가에서 해주는 거니까, 청년들을 위한 거니까, 신혼부부들을 위한 거니까 연 1.5% 고정으로 해주고,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범사업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대요. 대산주택도 아무 주택이나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공동주택, 주택가격 6억 이하 기준주택과 미분양 주택, 이렇게 대산주택이 엄연히 딱 정해져 있고요. 상환 방식은 30년 안 되고요.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로 주택가의 최대 70% 호당 2억 원까지 한도가 가능하다. 이 이상은 더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사에서는 10억짜리 집을, 10억 밑에 집을, 이하 집을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1억 갖고 못 산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왜냐? 지금 이 대상주택, 대상자, 그리고 지원 한도를 다 적용해보면 그렇게 1억 갖고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안 나옵니다. 결국 정부도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억 갖고 단순히 10억짜리 집 이하의 집을 사기는 힘들다. 이 조건을, 물론 내가 현금이 많다 하면 이 조건으로 할 수 있겠죠. 뭐 주택가의 최대 70%고 호당 2억 원의 한계니까 내가 6, 7억이 있고 뭐 7, 8억이 있고 2억만 대출 받는다는 선에서 10억짜리 집을 매수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내가 가능하면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8, 9억씩 정부에서 빌려주는 건 아니다. 이 지분형 모기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줘서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다. 조금 오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는 수익 공유형이기 때문에 손실 부담. 구입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손실이 없고요. 집값을 상승했을 때만 기금과 매각 이익을 일부 공유한다. 지분 비율대로 공유를 하겠죠. 이거의 장점은 전세보다 주거 비용이 좀 저렴하고 실거주 목적에 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뭐냐? 기금이 지분 형태로 투자하고 집값 등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수익공유형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대출 성격의 이런 형태를 좀 띠는 거고, 이 손익공유형 같은 모기지는 지분 형태의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금리는 약간 임대료 성격으로 아까 말한 대로 5년간은 연 1%씩 내고요. 그 이후에는 연 2%로 적용이 돼서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투자 받은 거에 대해서만 30%면 30%, 40%면 40%. 예, 요 비율에 대해서만 연간, 그러니까 매달 임대료 성격을 내는데 그 임대료 성격을 내는 금리는 바로 5년은 1%,
그 이후에는 5년간은 1%, 그 이후에는 연 2%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주택과 상환 방식 모두 앞서 말한 수익 공유형과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원 한도도 똑같고요. 다만 지원 한도가 최대 40%까지라는 거. 앞서 말한 수익 공유형은 70%였죠. 대출 형태니까요. 그런데 지분 형태의 손익 공유형은 주택가의 40%까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수익, 손실 공유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만 기금과 수익과 손실을 같이 공유합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리스크가 분산이 되고 감소가 된다는 거.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더 나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겠지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수익 공유형이든 손익 공유형이든 크게 이걸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 정부 때 흔행에 실패했던 공유형 모기지라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온 적이 2014년에 도입되었고요.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변동에 따라 똑같이 비슷합니다.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대신에 낮은 금리로 처음에는 초기에 큰 관심을 받았었어요. 이 상품이. 하지만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내리면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결국 흥행에 실패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금리가 낮아지고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걸 좋아할까요? 특히 손실 말고 수익이겠죠. 수익 공유하는 걸 싫어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나눌 필요가 없죠. 금리도 내려가니까 부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니까 영끌에서 차라리 집을 사는 거예요. 왜? 집을 더 매매하는 게 더 큰 수익이 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유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한때 14년도에 도입되었던 공유형 모기지는 실패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거 아니냐라는 좀 걱정과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공유형 모기지, 예전에 나왔던 공유형 모기지와 지금 나온 지분형 모기지는 뭐가 다르냐? 차이를 놓고 보면 일단 지금 나올 지분형 모기지는 정부와 집을 공동 소유하는 지분 투자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유형은 구매자가 100%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자금 지원이나 이익만 공유를 한다. 대출해주고 그리고 팔았는데 이익이 났어? 그럼 나랑 나눠. 이런 형태의 모기지입니다. 그러면 지원 방식은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일단 집값 일부를 정부가 지분으로 매입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집값 전액을 대출로 조달하고 이익 일부를 정부와 나누는 겁니다. 상품이 비슷하면서 좀 다르고 다른 듯 하면서 비슷하죠. 이익과 손실은 어떻게 나누냐? 매각 시 지분율에 따라서 이익, 손실을 정부와 공유를 함께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나왔던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일부를 정부에 반환하고 하락이 할 때는 내가 리스크를 전가한다. 조금 안 좋죠. 이러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집값을 사자 해서 이때 집값 올리는 정책 아니냐 더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던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분형 모기지는 상환 방식이 정부 지분은 원할 경우 나중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유형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첫 달부터.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원할 경우에는 40%만 원하지만 이 40%는 나중에 매입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상환 방식을 몇 년 후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6월 달에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지분형 모기지 상품이 지금 일부 나왔고 6월 달에 세부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갖고 이제 말들이 많은데
기사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뭐 집값을 최소 10억까지 올리려고 하냐,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구냐, 부정적인 말들이 좀 가득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토부 발표 정책을 조금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이 반응이에요. 앞서서 말한 조건들을 살펴보면 최소 10억까지 올리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요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세부 내용도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게 있죠. 조건들 따져보면 반대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별로이면 사라질 수도 있고 괜찮다 싶으면 조금씩 수정이 이렇게 되어 나가면서 완성해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정책인데, 사람들이 너무 비판하고 부정적으로만, 특히 돈 관련해서, 그리고 또 세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죠. 당연히 예민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예민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6월 달에 대선이 남았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모기지 상품도 뭐 이제 더 출시가 될지 이제 말지, 아니면 출시가 되면 어떻게 바뀔지, 요 행방이 좀 이렇게 다르게 될 것 같은데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너무 뭐 비난과 그리고 너무 또 기대할 것도 없고요.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추후 정책 발표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기사에 나온 게 뭐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기사에서는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올려놓은 기사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지분형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 뭐 청년이나 특히 신혼부부 같은 집을 조금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 6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